F라고 정했어. 음.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되고, 음. 요거 이제 그 형식이 뭐야? 그래, 형식. 그래, 형식? 음. 음, 문제 해결인가? 그거 찾고 시작해야지. 왜 안 찾고 시작해? 아유, 좀 어렵던데, 형? 그냥 어려운 거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뭐 그래 형식부터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얘가 어떤 형식인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뭐야,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같은데, 문제 해결? 그렇지, 문제 해결이지. 그렇지. 이게 음, 문제점이 음. 뭐야? 문제점을 일단 잡아야지. 지금 일단 문제점 못 잡았어. 문제점 못 잡으니까 1번을 틀린 거야. 문제점이, 그냥, 결국에 뭔가,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음. 그냥 뭔가 실험적으로 일단 뭔가 비교를 못하는 사회 문제 같은 거를 다룰 때 떻게 그, 비교할지가 음. 문제 아닌가?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렇지. 어, 어.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첫 문장에서 지금 잘못 봤을 거야. 첫 문장 한번 봐봐. 아, 첫 문단에서 잘못 봤을 거야. 이게 그 너가 글을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관찰해야 된다고 했지. 응, 지 관찰. 그치, 기억나? 그러니까 어 그, 너의 어, 생각을 넣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읽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응, 이 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러려면 관찰을 해야 돼. 관찰. 기억나지? 어. 응, 첫 문장에서 봐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응, 어.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한 일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는 이 두 번째 문장은 뭘 설명해 주는 거야? 어. 그, 음. 그러니까 결국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 결과를 비교한다라는 거지. 아닌가? 그치? 결과를 비교한 거 맞아. 맞지? 그렇게 어, 읽은 맞아. 근데 여기서 봐봐. 너의 눈을 지금 결과를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생각을 해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대. 그치? 응. 그리고 그거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결과를 비교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인 것 어떤, 같아? 뭐 어떤 사건이 있는 것 같고, 그 음, 사건으로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음, 만약에 사건이 없을 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그 경우와, 그리고 만약에 음,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이 음.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럼 변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고, 그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하면 결국에 그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 원인으로 결과가 바뀌는. 그래서 그 그런 원인이 느낌이지. 뭔지, 어? 음, 어? 뭐라? 그치, 그런 느낌? 그거지. 응, 음.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 지금 한번 파헤쳐 보는 거야. 응.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됐어. 응. 근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어. 이 문장은 이 뭘 얘기하는 문장은 거지? 뭘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거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뭔가 가상으로 뭔가 이제 미래에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비교할 때는 그 이미 왜 웃어요?
아, 계속 얘기해봐. 이미 이미 전에 이미 그 사건을 경험한 어떤 표본이 있을 텐데 그거랑 그걸 안 했을 때의 결과 그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서 사건을 평가한다. 사건을 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를 평가한다. 아, 앞에 문장이랑 지어줘, 그게? 너가 생각했을 때. 아, 앞의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 아닌가? 앞에 거랑? 아닌데. 그래? 잘 봐봐. 십자의 결과를 비교해서 이게 결국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사건이 있을 때와 사건이 없을 때 그때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걸 응? 비교하면 그 이제 사건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결과에 응?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이 그치. 내용 근데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어. 문장. 다음 문장도 똑같은 그런 내용 아닌가? 이 아닌가? 내가 가상의 결과가 뭔데? 가상의 결과. 응.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텐데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르잖아. 이미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가상의 결과 아닌가? 너의 생각이고, 내 너의 생각이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어, 글을 관찰해보라고.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그리고 없음.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세 번째 문장 넘어갈 때, 너는 너의 음, 생각대로 읽은 거야, 지금. 그게 내 아니고, 피셜로 읽었어? 들어보라고. 이 글쓴이가 뭐라고 하는지. 지금 너가 두 번째 문장까지 잘 했어. 어떤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음, 그거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려면 사건이 있었으면 사건이 있는 거랑 만약에 사건이 음. 없었으면 사건이 없었을 거랑 두 개를 비교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 그치? 그 말을 하고 난 어,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세 번째 문장에서 갑자기 왜 미래로 가버려? 그건 너의 생각이고 여기 글쓴이가 여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미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단어를 가지고 왔는지를 너가 봐야지. 음, 이 가상의 결과가 음, 뭐야? 가상의 결과. 글쓴이의 생각을 들어봐. 글쓴이가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게 사건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비교한다 했잖아. 근데 가상은 그건 뭐야? 근데 가상은 할 수 없대. 그건 뭐야? 세상은 관측할 수 없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결과 아닌가? 그 말뜻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이 글 안에서. 내가 말뜻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말뜻을 물어보면 너가 얘기한 것도 맞지. 그러니까 글 안에서 말이야. 글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세 번째 문장까지 갔잖아? 그러면 앞에 두 문장밖에 없어. 어, 뒤에 거를 가지고 왔겠어? 아니란 말이야. 사건 후의 결과인가? 왜 사건 후의 결과야? 사건 후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잖아. 왜 관측할 수 없지? 사건 후의 결과를? 아니지. 사건 후의 결과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관측하면 관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가상의 결과가. 음, 세상의 결과는 그냥 내가 얻지 못하는 결과? 얻지 어, 말, 못하는 결과? 그치. 그게 말뜻이고 내가 물어보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글 안에서 뭐냐고. 글 안에서. 일어나서? 형이 앞에 나왔어? 그게? 그러니까 물어보지. 내가 안 나온 거로 물어보겠어.
지금 너가 글 형식 잡는 거나 뭐 내용 흐름 이거 괜찮게 다 잘 하거든? 음. 지금은 너의 그 사고력을 올려야 돼. 글을 읽어가는 그 사고력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거야. 가상의 결과가 뭐야? 사건 후의 결과도 아니고 사건이 없을 때의 결과도 아니지 않나? 가상의 결과라는 게? 너 스스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 이유가 맞는지도 생각해봐. 왜 사건 후의 결과는 아닐 거고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는 왜 아닌 거지? 둘 다 관측할 수 있잖아. 사건 없을 때 결과랑 사건이 있을 때의 결과랑. 사건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관측하지? 사건이 있는데 없는 게 말이 돼? 응? 사건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변화가 생겼잖아. 사건 후잖아, 지금. 사건이 없었을 때. 이걸 어떻게 관측을 하냐고. 사건이 사건 후, 없었을 때? 이 어떤 사건이 생겼어. 어,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왔겠지? 그지. 이거 사건이 없었을 때 어떻게 관찰할 건데, 같은 시간대. 사건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세모 아니야? 아니, 너 결과가 똑같,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 배가 부르지? 그지? 지금 이 시간에? 어, 그 시간에 밥을 안 먹었던 결과는 어떻게 관측하는데? 밥을 이미 먹어버렸는데. 어, 어. 형, 그러면 만약에 사건이 없었을 때는 사건 후의 결과는 어떻게 관측해?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사건 후에 결과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사건이 없었다면. 아, 맞네.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너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 지금. 그래?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있는 아, 그대로 읽으라고, 있는 그대로. 가상이란 게 뭐야? 사건이 없었을 경우는 없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있는 그대로 읽으라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건 후의 결과는 그냥 그래, 사건이, 어, 어떤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 사건 후의 결과는 눈으로 보이는데 이미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뭐 사건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으니까 사건 없을 때의 결과는 그 관측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네. 할 수 없지, 당연히.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가상의 어, 결과는 뭐야? 사건이 없었을 경우란 관측할 수 있어, 없어? 없었을 때 결과란 관측이 당연히 할 수 없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결과는 뭐야?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음, 어떤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없었을 똑같은 세상의 일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겠지. 맞지?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미친 변화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음,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치? 음. 근데 그게 돼야 안 돼. 형, 실제로는. 안 돼. 근데 그가 사건이 없었을 때 결과라는 게 관측이 불가능한 건 맞거든. 그러니까 관측이 불가능한데 결국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후의 결과랑 사건이 없었을 때 경우를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비교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형 아까 밥 먹는 걸로 예를 따지면은 그냥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른 결과가 있겠지. 그럼 그거는 사건 후의 결과잖아. 그러면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는 그 밥을 안 먹은 상태가 그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 아니야? 그게 배고픈 상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고, 동시에. 동시에는 존재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비교가 제대로 되겠냐고. 뭐가 달라졌을지 어떻게 아는데. 점심은 안 먹고 저녁은 먹었어. 점심이랑 저녁이랑 비교한다고? 그 사람이 점심이랑 저녁이랑 똑같나? 상태가? 음. 시간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네. 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평가하는 거지.
음,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고 차치하고 그건 너의 생각인 거고 이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는 글을 놓고 난 다음에 너가 생각을 해야지. 아, 일단은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는 뭐야? 가상의 결과라는 거지. 그럼 왜 이 사람이 음, 가상의 결과라고 생각할까를 고민을 해야지. 거기서 반박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거기서 오케이, 아니 나는 오케이. 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박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단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난 아,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정확한 반박을 해야지. 지금 너는 이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상의 결과는 뭐야? 사건이 없었을 경우야. 음, 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랑 뭘 비교해? 수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 그치? 사건을 경험한 애들 갖다 아, 놓고, 사건 맞지? 경험하지 않은 애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그럼 두 개가 지금 같아 달라, 집단이. 집단이 다르지. 그치? 근데 그럼 첫 번째 애들은 뭐야? 집단이 같은 걸 놓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문장은 집단이 같은 애, 즉 시행 집단을 갖다 놨으면 이 시행 집단이 만약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돼, 안 돼? 그게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일어날 관측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집단을 몇 개로 만든 거야? 두 개로 만든 거야. 그렇게 해결을 한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해?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시행 집단을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시행 집단이 겪게 하고 겪지 않게 하고는 못 만들지. 그럼 불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라는 집단 두 개를 만들었지. 그지. 그래서 이 집단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해야지. 같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개입이 돼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 그지.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차이가 나는 거는 사건을 경험했냐 안 했냐고. 그거 외에는 다 똑같이. 봐야 되는 음. 거지. 이해되겠니? 오, 형, 어렵다. 이 가상의 결과라는 게 그 사건이 없었을 경우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나 게으르면 똑같은 안 말. 돼. 어, 그러니까 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항상 주의를 하는 게 지적인 게으름이거든. 그게 무슨 음, 말이냐? 내 생각이 어, 그냥 이렇게 가상의 결과는 당연이라는 생각을 거부해야 돼. 당연히 이런 건 없어 세상에. 진짜 맞는지 따져봐야 어,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도 읽어 내려갈 때 아, 끄덕끄덕할 수도 있고 끄덕끄덕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처럼 가상의 결과 뭐 미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글 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글 안에서 이 사람이 가상의 결과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는 말이지? 이거를 너가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글, 게으르지면 안 돼. 글 안의 내용으로 음. 그냥 글밖의 내용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치. 음, 그래야 글을 관찰하는 거지. 글을 관찰하고 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니? 아, 네,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래. 그럼 결과는 뭐야? 결과는 임금 아니야? 임금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 평균 임금이 같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결과는 같아야지. 결과의 차이가 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사건이 있냐 없냐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러려면 실험을 해야 되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집단 두 개지. 하나를 두 개로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표본이 임의로 배정이 돼야 돼. 임의로 배정이 아, 무슨 말이야?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거 아니야? 무작위지. 랜덤하게 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 랜덤하게 배정을 해야 돼. 근데 음. 사람이면 그렇게 돼야 안 돼. 사람이면, 사람이 무작위하게 되지 않나? 근데 왜 안 된다 했지? 왜 안 될까? 그 안에서의 생각을 해봐. 지금 어때야 돼? 그것 빼고 다 같아야 되지. 아, 사람이면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치, 사건 그치. 외에는 다 동일해야 되는데
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니까 사건 외에도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 사건 어떤 사건이 아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사람은 사건도 막 그 음,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이제 좀 느낌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글 안에서 사람이면 어, 같아질 수 없잖아. 근데 여기 무조건 같아야 된다 했는데 사람이면 같아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글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음, 이 생각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반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사람 같아질 수도 있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오케이. 근데 일단은 글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무조건 다 다른가? 어떤 포인트에서는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대학 가서 하고 수능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게 베이스가 돼야 그 다음에 같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알겠어? 오케이. 이게 정답 1번. 무조건 틀렸지? 이번에 아까 뭐지? 그 실험적 방법,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실험적 방법 안 된다 했지 않나? 안 된다고 돼 있어?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 허허. 허허가 아니라 이거는 1번을 못 고르면 밑에는 그냥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못 고르면 그냥 틀리라고. 아, 그래? 1번이 너무 명확하게 주고 있어, 지금. 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거 무조건 고르고 그다음부터 넘어가야 돼, 그냥. 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건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나? 아니지. 시행립단과 그 표본 집단. 비교 집단. 집단 두 개로 나눴지. 지금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하는 게 비교 아니지. 집단. 실험적 방법은. 그치? 그지? 이 글의 흐름이 원래라면 시행 집단 가지고 동시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 그게 그게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집단 두 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게 이 글의 문제, 이 여기 일문단에서 문제 해결이고 음, 근데 그러한 방법을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게 이 글 전체의 문제점이잖아. 그지? 그치? 이걸 잡아왔으면 요거 1번은 1번 찍고 넘어가야지. 이건 왜 틀렸지? 집단 두 개로 나누는 거는 알았는데? 뭐지? 왜 그리고 틀렸을까? 이번에 너무 메리트에 빠진 것 같은데? 이번에?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여기서 가상의 결과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너의 확신이 없어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2번까지 가버린 거고 2번에서 함정에 빠진 거지. 음, 2번이 너무 매력적인 오답이 이가 아니야. 그냥 1번에서 너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너의 이해가 흔들린 거야. 음, 오케이, 확인. 그냥 집단 알겠어? 두 개로, 그냥 가상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그 시행 집단이 원래 동시에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행 집단이랑 그 비교 집단이랑 집단 두 개로 나눠서 비교한다는 음.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 1번은 당연히 너무 틀린 말인 걸 알고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는 문제네. 그치? 오케이. 확인. 오케이. 이거 이렇게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 문제를. 이게 정말 잘 만든 문제야. 왜? 이 글 제대로 이해했으면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서 뒤에 시간도 많이 쓸 수 있거든. 아, 밑에 거 돌아보지도 않고 뒤에 가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그거야.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가 1번을 못 찍으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지. 그치? 그럼 2, 3, 4, 5 가지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 특히 2번, 3번 아, 이런 거 헷갈리게 아, 만들어 놨다고. 헷갈리게. 아. 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거 못 풀고 틀리게 하는 거지. 그냥 뭔가 다 정답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풍기면서 그냥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 걸 알면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음, 뒤에 음, 거까지 더 틀리게 만드는 거지. 이거 이해 못하면. 오케이, 확인. 내 문제의 의도가 그래.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거 어렵지. 그러니까 너가 잘해야 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 대충 관찰, 이거 이렇게만 해놓으면 밑에 건 쉬워.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중 차원법은 그래서 뭘 한다? 시행 집단에서의 변화에 그 비교 집단에서 변화 빼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효과를 평가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걸로 왜 저 실험적 방법을 대신할 수 있지? 앞에 거랑 연결지어 생각해봐. 실험적 방법이 결국에 그 사건 말고는 다 똑같이 만든 다음에 사건이 없었다면 결과가 똑같을 거라는 그런 표본 어떤 집단 두 개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 사건에서 사건을 빼면 그냥 결국에 시행 집단에서도 사건이 일어나면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비교 집단에서도 사건이 일어나면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를 빼면 이제 사건의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제대로 이해하고 얘기한 거야? 난 너 하는 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래? 아니 결국에 그러니까 사건 외에는 다 똑같이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게 실험적 방법이라며. 그 어. 그래서 그러면 그 집단과 그 시행 집단이랑 비교 집단의 사건 말고는 다 똑같으니까 사건끼리 비교하면 사건의 효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실험적 음. 방법이. 근데 결국에 사회 문제나 어떤 사람을 다룰 때에는 그 실험적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차원법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야 당연하지. 어. 그 그래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그 변화에서 변화를 빼면 당연히 사건의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당연하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했지. 그냥 시행 집단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비교 집단에도 사건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그 변화끼리 빼면 사건이 어떤 변화인지 나오는 거 아니야? 사건의 효과가. 그거랑 그럼 실험적 방법이랑 차이점이 뭔데? 실험적 방법은 사회 문제랑 그 사람은 안 된다며. 아니 너가 말한 대로라면 음, 이중차원법과 실험적 방법은 차이가 크게 없는데 음, 그럼 뭐 이중차원법이란 이름만 바꿔서 달면 뭐 사회 문제를 다룰 때 해결할 수 있나? 그러게. 자꾸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지. 실험적 방법의 핵심이 뭐지? 아까 너가 얘기했던 대로 결과를 비교하는 거지. 음,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 그거 빼고 결과가 어때야 돼? 좋다지. 해야 되지? 그치? 음, 이중차원법은 음. 뭐야? 이중사는 법은 음, 잠시만. 시간 많이 써. 생각을 키워야 돼. 생각하는 힘. 그러게. 같은 게 아닌데? 모르겠으면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봐. 이거 개념 문단이잖아. 이거 두 번째가 그럼 도와주는 문장이겠지? 얘를 음. 그거까지 읽어봐.
결국에 시행 집단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응? 그때 변화해. 비교 집단은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변화가 있을 거고, 비교 집단은 사건이 없을 때의 변화 아니야? 집단을 나누는 게? 그러면 응? 결국에 그 변화끼리 빼면 결국에 그 사건만 남을 테니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요 이중차원법의 어. 개념이 그냥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너가 다시 얘기한 거고. 내가 묻는 질문이 뭐였어? 형은 질문이 뭐였는데? 그걸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뭔 생각한 거야? 형이 묻는 게 그거 아니었어? 이중차원법이 뭔지? 실험적 방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야? 문제점이 주어지면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응, 지금 문제는 뭐야? 실험적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근데 이중차원법을 쓰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응, 이 논리로 가야지. 그럼 지금 실험적 방법이 이중차원법이라 그럼 뭐가 다르길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응. 그러게. 그러게라니 이거 다시 반복하고 있어. 왜? 뭔데 이중차원법이? 뭐길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뭐가 다른데 실험적 방법이야? 생각을 해야 돼. 이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생각을 해야 너가 실력이 느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그를 관찰을 해. 내가 틀은 줬지? 문제 해결. 응. 이거 왜 문제인지도 다 얘기해줬지 아까 전에. 그걸 이용을 해서 너가 글을 가지고 해결을 해봐. 글 바깥으로 생각하지 말고 글 안에서 생각을 해 계속. 형, 잠시만, 잠시만. 아, 시간이 멈췄어? 뭐? 아니,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위의 실험적 방법은 그 사건 이외에는 결과가 차이가 안 나도록 만들어서 사건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가 같게끔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시행 집단으로 하고 사건이 없을 때를 그 비교 집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게 실험적 방법이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뭐 사람이나 사회 문제는 그 표본을 완전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결과가 같게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중차분법을 쓰는데 이중차분법은 그 결국에 그 시행 집단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비교 집단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 변화를 뺀다는 거 보니까 음. 그런데 그 만약에 그 사건이 없을 때 사건이 없이 그 변화가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시행 집단에서의 어떤 사건이랑 비교 집단에서의 그 일어난 사건이 똑같다면 그럴 경우에는 변하는 게 결과가 같은 게 아니라 변하는 게 같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놓고 그러면은 결국에 시행 집단에서의 변화랑 비교 집단에서의 변화가 다른 변화일 거니까 그 변화를 빼면 그 사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사건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사건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거지. 잘 잡았어. 결과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야. 결과가 같을 필요가 없어. 이중차원법. 음. 그리고 너가 말한 대로 그건 그 음, 안에서 비교 집단도 변화가 일어나. 근데 음. 거기까지 이해됐거든.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결과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음. 근데 어떻게 변화를 빼는 사건의 효과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시행 집단이 뭔가 A라는 뭔가 집단이 있어. 근데 A가 뭐 C로 되는 게 이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인 것 같고, 근데 비교 집단은 B에서 C로 되는 것 같거든. 그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 있나? B에서 C로 된다. 아닌가? 그렇게 아니야? 근데 음. 제일 처음에가 안 같은데 어떻게 변화를 빼면 사건의 효과가 어떻게 알지? 여기 내가 설명해 줄게. 변화란 게 뭐야? 변화 어떻게 체크해? 변화? 변화가 뭐야, 변화? 바뀌는 거. 뭔가 상태가 바뀌는 거 아닌가? 상태가 바뀐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뭔가 차이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 이전과 이후로? 그치? 그러니까 C가 결과라고 쳐봐. C 빼기 A가 되겠지? 뭐 그게 시행 변화지. 집단의 결과를 이렇게 처리를 했어. 빼기 이제 비교 집단의 결과 D 변화? 어. 빼기 B를 해. D? 음. 어디서 뭔가 보지 않았나? 너 수학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웠나? 뭔데? 자, 우리 델타 Y, 음. 델타 X 이거 뭐야?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기울기? 기울기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극한으로 갑니다. 그럼 뭐가 음. 돼? 뭔데? 공부 안 해? 수학?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이걸 왜 몰라? 기울기를 극한으로 간다고? dy dx잖아. 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이게 변화에서 변화 뺀 거랑 뭔 상관이야? 미분의 본질을 너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봐봐, 응?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체크해? 이 점에서의 기울기. 바로 옆에 점 있지? 이걸 아, b라고 하자. 어, 어, 이걸 a라고 하자. 그럼 뭐 음, 해? b 빼기 a 음. 분의 뭐야? 12B 마이너스 FA 아니야? 그치? 나누기의 본질이 뭐야? 나누기. 나누기의 본질이 뭐야? 나누기 왜 해? 빼기 나누기 이런 거 왜 하냐고. 빼기 나누기? 비교할 때 하잖아. 비교할 때. 두 값을.
이거를 리미트를 보내지. 어디로? B에서 A로 보내지. 응. 그럼 뭐가 돼? F 프라임 변할, A. 이게 뭐야? 미분의 정의지. 어, 어, 이 정의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정의의 의미가. B와 A의 변화량이 B에서 응, A로 바뀌잖아. 응, 거꾸로 얘기하면 뭐지? A랑 B의 변화량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거랑 함수, 이 아, A가 A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 함수값 FA가 있을 거 아니야. 응, B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FB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이것도 그 간략한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이해를 너 잘 해봐. 함수라는 게 뭐지? 함수라는 게? 함수의 정의. 정의 이런 거 외워놔야 돼.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외워야 됩니까? 하는 거는 아주 멍청한 응. 질문이고,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아, 이게 무슨 개념이구나, 이게 느낌이 온다고. 함수라는 게 뭐야? 그럼 함수의 제일 핵심 두 개. X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정해진다? 거기서 핵심이 뭔데? 그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말고. 핵심? X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져야 되는 거 함상인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뭘 의미해, 그게? 그게 뭘 실제로 의미하냐고? 뭘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대부분이 생각 안 해. 대부분이 생각 안 하니까 알려줄게. 함수라는 건 x랑 y가 두 개, x가 뭐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고, y는 뭐야? 공역에 있는 원소지. 맞지? 응, 두 응, 개는 같아, 달라?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응,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르다고. 서로 다른 응, 애들을 일대 대응을 시키는 거야, 다. 응, 맞지? 그러면 응, 하나가 정해지면 무조건 하나가 정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이 세상에 내가 이거 하나 정했는데 그 다음 게 하나 정해져. 바로. 세상에 응.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근데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함수는. 그 관계를 보겠다는 거라고. 그런 애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함수인 거야. 정의역에 있는 응, 원소 하나에서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를 필연적으로 대응을 시킨다고. 대신 규칙이 응. 하나가 있지. 뭐,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는 반드시 공역에 있는 원소 오직 하나만 가지고 두 개를 가질 수 있어, 없어? 그냥 못 가지지. 못 가지지. 그게 함수의 규칙인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응, 그러면 이 규칙이 풀릴 때도 있어. 나중에 대학 가면 대응이라는 관계는 원래 그게 풀리는 거야. 응, 응. 경우의 수 셀 때 함수처럼 생각하나? 경우의 수를? 아니지? 형처럼 그렇게 안 생각하는 게 하겠지? 뭔 소리? 함수처럼 생각한 게 뭐야? 오직 하나가 대응되는 데 있잖아. 어. 사람이 한 명 있고 위에 빨간 옷 두 개, 밑에 파란 옷 세 개가 있다. 뭐 이거 대응시켜 봐라. 이렇게 했을 때 함수처럼 빨간 옷 하나에 파란 옷 하나 반드시 아, 생기나? 아니잖아. 아니지, 아니지. 어, 어.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더 넓은 개념이야. 오직 하나가 생겨? 아니, 그런 거 없어. 근데 함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응. 이해되겠니? 함수, 왜 그렇게 함수를 보는지. 어. 내가 이거 x가 x 하나당 y 하나만 할당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왜? 변수 하나 바꿨을 때 거기서 막 두 개, 세 개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과학 실험 이런 거 음, 못 한단 말이야. 온도 음, 1도 올렸는데 1도 올렸더니 갑자기 물 끓는 시간이 뭐 2분이 됐다, 8분이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그럼 내가 온도를 바꿔서 물 끓는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못하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결국에 뭐?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해 주는 다리 같은 거야. 음, 그 다리를 x의 관점에서 무조건 하나씩만 탁탁탁 넣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b-a 분의 이렇게 돼 있지. 음, bx는 정의역이잖아. 음, 정의역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 음, 그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공역에서도 변화가 생겨야만 해. 그래야 미분이 돼. 그렇지 않으면 음. 안 돼. 어, 이해되겠니? 그렇지 않으면 어, 미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어. 생긴다고. 이거 되게 특이한 일이야. 반드시 안 생겨, 보통 세상의 일은. 예를 들어서 너 거기서 춤춘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춤추나? 아니지. 아니지. 너 거기서 어, 가스레인지 밸브 바꾼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스 불이 조정이 되나? 아니지. 아니지. 근데 너의 집에서 가스 밸브를 조절하면 너의 집에 있는 가스 불의 그 온도는 바뀌지. 그지? 그러면 너가 밸브를 조절함으로써 가스 불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런 거일 때만 미분도 가능하고 이해되겠니? 그런 경우일 때. 어. 음, 그러니까 내가 정의역의 원소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어. 그 변화값이 있을 거 음, 아니야. 음, 이 변화값이 내가 음. 공역에 있는 값의 변화가 생길 거지. 이제, 그러니까 FB는 사실 FB라고 적혀있지만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어느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숫자. 음, 그게 바뀐다고. 음, 마법처럼. 음, 그 비율이 있을 거지? 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X 값을 변화시켰을 때 몇 배가 바뀌나? 인 거지, 나누기는. 빼기는 얼마나 바뀌나? 인 거지. 그지? 양이고, 나누기는 비율이지. 비율이 얼마나 바뀌나?를 보는 거지. 그게 기울기의 핵심적인 정의지, 정의. 아이디어야. 어, 이해되겠니? 내가 이거 하나 바꿨을 때 다른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몇 배 바뀔까요?가 기울기의 핵심이라고. 음, 그럼 미분은 뭐야? B를 이걸 A로 극한으로 가져간 거지. 그지? 이 극한으로 가져간 건 또 무슨 말이야? 이 극한이라는 개념 참 어려운데. 극한이 뭐야? 너 극한 뭐라고 배웠어? 고등학교 시간에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뭐 이렇게 배우지? 그거 아닌가? 근데 다르게, 극한의 다르게 배워? 제대로 된 극한이란 건 뭐냐면 잘 생각해야 돼. 음, 극한은 너 음, 이거 어디서 배웠을 거야? 여기서 A에 빵꾸 뚫려 있어. 아, 그러면 미분이 돼야 안 돼. 빵꾸 뚫려 있으면 미분도 안 되지. 그치? 근데 A 바로 옆에 빵꾸 뚫려 있어. 미분 돼야 안 돼. A 바로 옆에 빵꾸 뚫려 있는데 A가 미분 되냐고? 어, 바로 옆에 빵꾸 뚫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없이 가까워진다며. 근데 빵꾸 뚫려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져? 그럼 A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빵꾸 뚫리면 미분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며. 그럼 가까워지다가 오다가 말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미분이 되지? 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냥 A에 빵꾸 안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그냥 하면 들었어. 앵무새처럼 하는 거지. 그냥 A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냥 A 가까워지다가 값으로 빵꾸 뚫려 생각. 있으면 못 가잖아. 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 몰라 거기까지 생각 안 해. 그냥 A 빵꾸 안 뚫려 있으니까 A 값이 보통 한없이 가까워지면 A 값이 가다가 한없이 마는데? 가까워지니까 그냥 A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가다가 말잖아. 가다가 말면 어떻게 가까워지는데? 그건 안 되지. 되잖아. 이 응, 신기하지? 그러니까 응, 극한은 원래 어떤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응.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빵꾸가 뚫려 있는 듬성듬성 뚫려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아, 극한은 그걸 무시할 수 있게 해준 도구야. 그런 거를. 극한이란 개념이 그런 걸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여기에 아, A에 빵꾸가 안 뚫려 있어도, A에 응, 빵꾸가 뚫려 있으면 못하지만, 뭐 그 옆에 뭔가 하여튼 뭔가 듬성듬성 있잖아. 맞지? 응, 그럴 응, 때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극한이라는 도구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극한은 실수값이 없을 때도 극한을 할 수 있거든. 응.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한이라는 개념은 실수라는 게 이렇게 점 하나당 숫자 하나가 다 대응이 돼, 원래. 그 예술익소네. 그게 실수라는 거의 정의인데, 그럼 점 하나당 다 대응이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실수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길이를 제거하잖아. 그치? 배소 비교를 하지, 너 루트 공부할 때 뭐 했어? 그 정사각형 넓이가 2인 정사각형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리고 막 그러잖아. 그 뭐, 대각선 길이 하지 어, 않나? 그 뭐, 해가지고 뭐 피타고라스 있어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원래 정의가 그 응, 점 하나당 숫자가 다 대응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응. 뭐냐면 이 점 하나 자체의 크기는 이 실수라는 도구로 사용을 하지 못해. 못 잰다고. 왜? 약간 비슷한 논리야. 현미경 너 배울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두 개 점 붙어 있는 거 구별 못 하지. 그게 점이 붙어 있는 거? 두 개 점이 붙어 있긴 한데 현미경이 그 정도 배율이 안 되면 뭔지 분간을 못 하잖아.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잖아. 그지, 그지. 두 개의 점으로, 그치? 분간 못할 정도의 배율이면, 실수라는 거를 그 자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점을 체크를 할 때 음, 얘는 이 점 하나의 크기를 못 재는 거야. 배율이 딸려가지고. 음. 그래서 그 옆에 쪼개고 있는 쪼개고 하면, 음,
그 옆에 있는 점 하나가 빠져도 실수 계산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미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극한이라고. 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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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도 하다 보면은 이번에 안 결국엔 되는 빵꾸 거야. 뚫려 있어도 음, 빵꾸 뚫려 있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음. 눈으로는 못 보는 건데. 그렇지. 내 눈으로 못 보여.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게 B를 A로 가지고 오지. 여기 있는 B를 A로 가지고 오잖아. 음. A 한 점에 옆에 점이 있을까 없을까? 바로 옆에 점이. 당연히 그래서 있겠지. 무조건 있지. 어. 근데 그거 두 개 분간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점 하나로 보인다고. 그치,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점 하나에서 기울기가 되는 거야. 원래 기울기는 점 두 개가 있어야 기울기가 될 거 아니야. 응, 응, 응. 근데 이 점 두 개를 계산을 할 때는 점 두 개를 가지고 해볼 수도 있어. 그게 미분이라고. 그래서 기울기를 만들거든? 근데 어, 이게 실수로 가져갔을 땐 점 하나로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도 결국에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한 어. 점에서의 기울기지. 어,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실제로는 두 개를 해야 이게 기울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어, 어, 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점 하나를 응,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랑 똑같아진다고. 분간을 못 하니까. 응. 그지?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야. 이 시계에. 어,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응. B 바로 옆에 있는 점에 빵꾸 뚫려 있어도 계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구별이 안 가니까 어차피. B랑 그 똑같으니까. 그냥 B 한 점의 기울기랑 똑같을 거니까. 그치?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다고 빵꾸 뚫는 극한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그거야. 음,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중차분법이라는 게 뭐냐? 지금 변화량과 변화량을 비교하지. 변화에서 변화를 빼지. 어, 비교하잖아, 빼는 거는. 그치? 응, 응, 빼기랑 나누기랑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달라. 같아.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야? 이중차분법은 기울기끼리 비교하는 거야. 시행 집단의 기울기가 이렇고 비교 집단의 기울기가 이래. 응. 이 기울기의 차이만큼이 뭐야? 변화량이라는 거야. 사건의 효과. 그러면 거꾸로 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건이 없었으면 시행 집단의 기울기도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필요가 이 결과가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기울기가 같을 거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변하냐에서, 그냥 변화량에서 변화량을 빼는 거네. 그치? 그러면 그 변화량이 나올 거고, 그 변화량이 결국에 사건이, 사건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니까, 그게 사건의 효과네. 호함수랑 똑같아. X라는 세상, 시행 집단이라는 세상과 음, 비교 집단이라는 Y라는 세상에 음, 거를 비교를 하는 거지. 음, 생각이 똑같지. 미분이랑 똑같아.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 이게 차분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그래서 이중차분법이야. 음, 자, 봐봐. 너 로그 할 줄 알지? 음, 이거 리미트 빼고 여기 로그 붙여. 이 식에다가. 음, 그럼 뭘로 바꿀 수 음. 있지? 어디다 붙여? 여기 앞에다가? 앞에다가 로그 붙이라고. 이 분수식의 로그를 취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계산하면? 여기 앞에 로그 있어. 그럼 로그 규칙 뭐야? 로그 위에 거 빼기 마이너스 밑에 거 아니야? 그치? 로그 위에 거 빼기 로그 밑에 거지. 음, 똑같지? 미분은 결국 로그 취하면 똑같아져. 이렇게 이 모양으로 바뀐다고. 빼기 빼기잖아. 음, 여기 로그 취한 거, 여기 지금 이 분수식의 로그 취하면 로그 FB 빼기 로그 FA가 되지? 음, 음, 그게 여기 앞에 있는 거겠지? 그냥 결국에 그치? Y가 변화에 X가 변화를 뺀 거? 그치? 그렇게 바뀌잖아. 이게 음, 로그 음, 취하면. 똑같아. 본질이 똑같다고. 미분이나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나. 음, 이 이중차분법은 그래서 기울기 구해서 로그 차분하는 거야. 그냥 로그를 붙여서 이렇게 식을 분리하는 걸 로그 차분이라는 그 기술이거든, 이게. 통계를 할 때 쓰는 음, 기술이야. 로그를 음, 붙이면 그 극단적인 값들도 다 이렇게 듬성듬성, 그러니까 변화량을 살펴볼 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0.0001%에서 0.0001%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 로그 취하면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하기가 편해져. 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음, 음,
뭐 만약에 뭐 만약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 그냥 변화가 같다면 결국에 기울기가 같을 거니까. 음, 근데 결과는 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만 같은 거지. 혹시 결과가 같아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음. 실험적 방법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변화량에서 변화량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음, 변화량에서 변화를 빼면 어떤 변화량이 나올 거고, 그냥 변화량이란 게 결국에 그 사건의 효과이기 때문에 사건의 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음. 변화량 빼기 음. 변화량이 사건의 효과인 거지. 왜? 변화 기울기가 원래는 같다고. 같은 기울기 아까 뭐라고 했어? 비율이라고 했지. 변하는 비율. 음. 음. 변하는 비율이 같았는데 달라졌단 말이야. 음. 변하는 비율이. 그지? 그치? 그럼 왜 달라졌어? 그 사건 때문에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음. 알겠니? 형, 근데, 그냥 결국에 원래 그 변화량이 같은 집단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냥 시행 집단이랑 그 비교 집단이랑. 응. 근데 두 개, 원래 변화량이 같은데 그 어떤 집단에 다른 사건이 각각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변화량이 변하는 거잖아. 하나는 안 변해야지. 비교 집단은 그 변해 안 변해. 사건이 없지. 형, 비교 집단 아까 사건 있다 했잖아. 비교 집단도 변화는 한다 했잖아. 사건이 있어야만 변하나. 변화량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변화량이 가만히 평가하고자 하는 있고. 사건은 안 일어나야지. 비교 집단에서는. 기울기가 유지돼야지. 얘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돼안돼 그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사건은 시행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시행 집단에서만 일어나지. 나머지 사건은 일어나니까 변화하겠지 얘도. 근데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사건은 어디서만 일어나야 돼? 시행 집단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를 알고 싶은 사건은 시행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그냥 음. 그 밖에 뭔가 다른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는 그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고. 그치. 근데 변화량이 같은 거지. 변화율이 같은 거지.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은 거지. 오케이. 알겠어? 음.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어렵지 좀. 너가 해야 난 그냥 되는 이, 읽을 음, 때 그냥 같은 거라고 읽었네. 그러니까 위에 그 실험적 방법이랑, 얼핏 보면 같아가지고 난 같다고 읽었거든. 그거 아닌 것만 체크해도 문제 푼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풀 수 있어. 풀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 이렇게까지 깊게 이해를 안 해도 아, 그래? 결과가 결과가 음. 달라진다는 정도만 알면 돼. 근데 대신에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이해 수능에서 출제가 됐거든. 이렇게 생각을 음. 하게 하는 거. 기울기 가지고 뭐 따지는 거. 아. 그냥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수능에서는 그걸 이해야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지. 그러니까 음. 모의고사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던진다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음. 그러고 이제 수능에서 오케이.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이제 분석이 제대로 되는 거야. 그해 수능이 뭐가 나올지를 육모, 구모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라고. 음. 여기. 알겠어? 어. 그러니까 이게 미분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야. 이게 미분을 배워놓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듯이 이게 미분인지 아닌지 여기 담겨 있는 생각이 미분의 사고인지 아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알겠니? 음. 음. 아 그렇게 해. 근데 다 멍청하게 공부해. 음. 자, 이건 제끼고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문단이에요. 뭐 벌써 2시간 거의 가까이 가네. 그래서 근데 어. 이 평행 추세 과정이라는 게 그건 뭐야?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는 거지. 변화량이 같게끔. 그러니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어. 근데 기울기가 안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잘못 평가하는 거지. 음. 음. 맞지? 기울기가 서로 다른 애들끼리 비교해봤자 뭐 의미가 있나? 뭐 안 되잖아. 음. 음. 예, 가령 지금 봐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라고 해서 사건이 뭐지?
효과? 고용 증가 아니야? 조건이 고용 증가인가? 아, 사건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이거 결과가 뭐야? 결과 고용 증가 효과. 그냥 고용 증가가 그치. 그려져 있지. 근데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시행 집단이 더 많대.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같아 달라. 필기가 다르지, 애초에. 아, 그치. 그냥 고용 증가가 누가 더 잘 안 되는 거야. 고용 증가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시행 집단이 더 큰 거니까 고용이 덜 되는 거지. 그냥 시행 그치. 집단이, 아니, 비교 음. 집단이 더 되는 거지. 그치. 비교 집단의 기울기가 지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시행 집단보다. 그냥 고용 증가가 잘 되는 걸로 봤을 땐. 그러니까 이건 안 음,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행 집, 사건 이전에 시행 집단이 있어. 있겠지, 당연히. 음, 봐봐, 이거 기울기적으로 사고를 해야 이게 말이 이해가 돼.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흘러갈 거 아니야. 그치? 그지? 어, 그러면, 그러면 시행 집단, 여기 사건이 이때 있었고, 요때, 음, 이때 사건이 음, 있었어. 사건 음. 전후는 기울기가 같아 달라. 시행 집단의 경우에. 한국 단에서는 당연히 비교기는 같지 않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건 이전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잡읍시다. 이거 그래서 전후로 비교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집단 음.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여기 있는 시행 집단 기울기가 같겠죠? 라고 하고 비교 집단 설정하면 돼,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전을, 음, 기울기가 항상 같은 건 아니다. 왜? 1차 함수만 있나? 음,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면 기울기 같아 달라. 다르지. 경기 변동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 경기 변동 뭐 이렇게 가 음, 어느 사이클이? 그럼 기울기가 같아 달라. 그냥 더 다르지. 그치. 그럴 때는 변화 발생이 같은 사이클을 돌 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울기가 직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 나는. 왜 어려울까? 여기서 이게 핵심이 음, 여기서 이게 기울기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잖아. 음, 그럼 밑에 거 다 할 수 있어. 1차 함수만 있나?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못 떠올리면 이거 엄청 어려워.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말을 그냥 풀어서 쓴 건데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게 무슨 소린지를. 좀 알 때까지 봐야지. 이게 어쨌든 일단, 이 음, 지문에서 지금 필요한 건 다 얘기를 했어. 요거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지문을 볼 때. 근데 첫 번째 일단 네 지문에서 가져가야 될 거. 너가 문제 해결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왔으면 일단 형식 지금 가지고 오는 거랑 그 대략적인 거 이해하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시간만 좀 괜찮으면 한 2등급 때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음, 근데 여기서 너가 이제부터는 이 지문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첫 번째 글을 관찰을 해야 돼. 즉, 문제 해결이라면 뭐가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왔으면 뭐가 해결이 되지? 이걸 너 머릿속으로 스스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냥 글을 단순하게 보고 있어. 계단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단 올라가는 거지. 그럼 너가 아는 정보는 계단 있네밖에 너 머릿속에 없는 정보야. 계단이 몇 개인지, 계단이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뭐 하다못해 그냥 계단 있네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거 자체가 그냥 음, 올라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음, 알겠어? 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음, 가상의 결과 이런 거 나오면 앞에 있는 거랑 연결 지을 수도 있어야 되고. 실험적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중차원법을 하고 있으면 이중차원법이 실험적 방법과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음, 알겠니? 음, 요거 미분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려운 생각이야. 이런 건 내가 알려줘야지. 음, 맞지?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오케이. 일단은, 거기까지도 안 됐어. 그냥 그 실험적 방법이랑 이중차분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 지문의 핵심적인 문제잖아. 결국에 그 음, 이중차분법을 왜 사용하는지, 음, 이중차분법,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가 그게 결국 이중차분법인데, 음,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버려가지고. 음.
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할 때 그러니까 머리를 안 굴리고 공부를 하면 안 돼. 게을러지면 안 돼. 이런 것도 지금 음, 봐봐. 그러니까 미분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음, 미분이라는 게 뭐 뭔지는 알아야지. 그치? 음. 그냥 식을 B-A분의 FB-FA 리미트 취한 거. 근데 그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 사실 뭐 해? 2x 제곱 있으면 4x 이런 거 하지. sin x 미분하면 뭐가 돼? 그건 뒤에 이제 그 미분 정의 다 배우고 나서 그냥 그러니까 계산 편리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공식들만 생각하잖아. 미분 정의 잘 생각 안 한다고. 그냥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닌가? 그치 기울기가 그러니까 뭔데? 기울기가 뭔데도 모르잖아 다. 음, 리미트가 의미하는 게 뭔데? 극한이 뭐야? 수열 극한이 도대체 뭔데? 이런 걸 잘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뭐지? 함수조차도 아까 내가 함수가 왜 쓰이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왜 쓰인지는 생각 안 해봤지. 함수가 뭔지도 제대로 생각 안 해봤고 그냥 앵무새처럼 정의만 얘기한단 말이야.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 본질이 음, 뭔지 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미분을 왜 쓰는지. sin x를 미분하면 뭐가 돼? sin x 아니야? sin x를 미분했는데 sin x가 나와? 아니, 코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x지. 코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돼? 사인 x 아니야? 마이너스 안 붙나? 몰라,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어, 형. 어쨌든 sin 지금 너 하나 틀리게 얘기했어. 그 어,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근데 갑자기 부호가 바뀌어. 왜 이런 일이 응. 일어나지?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되지? 이것도 갑자기 띠용띠용 한단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로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수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도 공식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응,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왜 응, 그렇게 되지? 이거를 너 스스로 직관적으로 생각한 걸 논리로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논리라는 게 이제 수학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지.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탄젠트 응.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탄젠트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군요.는 너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근거인 거고 실제로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되지?는 따로 생각을 해야 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정의를 약속을 했으니까 이 공식에다가 이제 계산식을 다 집어넣잖아, 보통. 응. 맞지? 그럼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런 본질적인 생각은 지금 한 번씩은 해봐야 돼. 그거에 만 매몰되면 안 되지만 응. 그것만 하고 있으면 시험 못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밥 처음 먹으면서 공부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고 유튜브 보지 말고 아, 뭐 왜지? 약간 이런 걸로 응, 공부할 때는 그 응, 계산 연습 열심히 하고 응. 그냥 처음 개념 배울 때, 정의를 배울 때, 그런 고민을 음, 그런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는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가면 정답이 나오거든. 그것만 빠져 있지 말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이 글 자체를 잘 읽을 수도 있어. 머리가 좋아지거든. 그래야. 음, 알겠니? 이걸 관찰합시다. 열심히. 숙제. 23년 수능. 이거 오늘 응. 못하겠다. 23년 수능. 수능? 응. 어, 23년 수능 어딨니? 23년 수능 3개 다 하면 되겠다. 그냥 지문 3개다? 지금 3개 다 한번 분석해봐, 너가. 풀고, 시간 제고 풀고 분석해야 돼. 시간 몇 분 재야 되지? 이거 40분이야. 세 문제. 지문 3개 23 수능이지. 13년, 2023 수능.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저번 거 9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23 수능 되게 뭐 적당히 잘 만들었어. 난이도 적당하고. 오케이. 이겠지. 오늘 알려준 게 23년 수능에 그대로 생각이 출제됐으니까 한번 잘 써먹어 보도록 해. 알겠지? 아, 이게 6평이었구나, 23년. 음. 그러면 아, 왜 육구모가 중요하구나 라는 그 느낌이 와. 근데 괜히, 그냥 연관이 있네, 695랑 수능이. 당연히 연관이 있지. 그 연관 없으면 안 되지. 당연히 음, 있지.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게 매해 달라? 몰라, 가끔씩 집어넣어. 그러니까 새로운 게 보이면 이제 내가 그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지. 내 역할이 그런 거지. 지금까지 기출에 음, 나오지 않았던 생각이 담겨 있다. 이런 거 그럼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냥 만약에 올해 6, 9월에 이전이랑 다른 음,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음, 포인트들이 있으면, 음. 음, 일단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음, 다음 주도 똑같이 한 일요일에 하자. 일요일, 형 이 시간? 2시간? 2시간 나쁘지 않네. 뭐 별일 없으면 일단 이따 하고 지금 뭐 생각나는 거 없는데 혹시 있으면 얘기해 줄게. 오케이. 일단 다음 주에. 음, 오케이, 고생했어. 형 고생했어. 음, 형 이거 오늘 올라오나? 그치, 오늘 올려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음, 고생했어. 음.